휴민트. 저는 이거 무대 인사로 가서 조인성 배우님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다시 영화 얘기로 들어가자면은, 유승환 감독님 신작인데, 저는 액션에 멜로 눈깔 한 스푼을 넣은 느낌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보다는 몸을 쓰는 강렬한 묘사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인성 배우, 박정민 배우님이 보여준 약간 순애모가 섞인 액션이 저는 이 감독님이 추구하는 방향이었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희한한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볼펜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주 경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치 없는 행동을 좀 하고, 제일 또 압도적인 거는 조명을 방탄유리랑 해가지고 약간 인간 케이스 만들거나, 카체이싱 장면 중에 빙글빙글 그냥 돌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액션에 대한 강박이 조금 있으셨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희한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응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돼. 관성적으로 그냥 총 쏘고 터지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기억에 남는 장치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희한하다 하다 끝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좋은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닝과 엔딩이 동일한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끝없는 순례라는 거를 계속되는 루프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 구조가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는 글쎄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에비에이터. 하워드 휴즈라는 이제 괴짜 부자의 전기 영화거든요. 20년 전 영화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완전히 미화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야망, 강박, 아니면 뒤에 숨겨진 좀 불쌍하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가 정말 원맨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재밌었던 부분들은 이제 점점 정신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영화 기법도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고전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클로즈업도 과감해지고 비행기를 찍는 방식도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신기술이 등장하는 과정이나 주인공이 미쳐가는 과정을 합쳐서 보여주는 연출이라는 게 감독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서 부자가 확고한 신념이랑 광기를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비행기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시간이 좀 길어서 용기를 조금 가지고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전기 영화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리지만은 글쎄요. 호퍼스. 딱 디즈니 나온 소동극이었습니다. 예전 작품들보다 리액션이 좀 요란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표현을 미국식 리액션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액션이 훨씬 요란해지고 이 영화의 스케일도 갑자기 커지고 이러는데 그냥 가볍게 즐기기 좋은 디즈니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인 호퍼스는 숲과 이제 연구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은 로봇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았던 거는 확실히 동물 캐릭터의 디자인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버면 비버, 곰, 도마뱀 이런 생명체들이 다 과하지 않게 저는 잘 담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사람이 보는 시선이랑 동물끼리 보는 시선을 다르게 설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인 주토피아랑은 또 다른 매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전개는 약간 확실히 예상 가능하고 익숙하지만 이 캐릭터들이 주는 신선한 덕분에 그냥 가볍게 보기 좋은 소동극 디즈니 영화였습니다. 발레리나. 조닉 유니버스의 스핀오프로 나온 작품입니다. 복수라는 단순한 스토리를 역시나 압도적인 액션이랑 미장센을 통해서 가득 채웠다 생각합니다. 진짜 좋았던 부분은 저는 화염방사기나 수류탄 같은 거 활용하는 장면들이 액션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정말 공간 설계가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늘한 푸른빛과 붉고 녹색 계열이 섞인 특유의 세련된 톤이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액션 사이에 간간히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로 잘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에 마을 하나를 통째로 액션 동선에 맞춰서 설계한 것처럼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이나 건물 안에서의 공간 구성 등이 치밀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작진들이 참 이런 거 잘해요.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제작진인 것 같아요. 편집이 훌륭한 건지 아니면 공간 자체를 그리고 동선을 잘 짠 건지 헷갈릴 정도로 속도감이 넘치는데 마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투 스테이지처럼 만들어서 보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키아누 리브스의 존윅이 정말 대단한 영화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작 이 존윅 세계관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운 고증이 몇 개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 잘 몰라서 저는 좋은 액션 영화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넘어가요. 존윅 3 파라벨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답게 존윅의 생존을 건 거대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 액션의 디테일이나 동선은 정말 기가 막힌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테일이 저는 좋았던 게 헬멧 틈으로 총을 쏘거나 뭐 당연하게 물속에 탄환 속도가 느려지는 묘사 이런 거는 당연하게 액션 하나하나에 정말 집착 수준의 디테일을 녹여줘서 좋은 액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감독님을 공간의 진심인 감독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이제 유리나 거울 그 조명 등을 활용해가지고 개방감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하이테크적인 선의 느낌을 강조해가지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니까 똑같은 액션 연출을 해도 좀 더 새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투명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절한 전투라는 게 잘 만든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중반에 중동이 배경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간 갑자기 그냥 미국식 밀리터리 영화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종 보스가 존윅의 팬이라는 설정인데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코믹하게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묵직한 영화인데 코믹하게 튀는 보스라는 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존윅 4를 생각하고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존윅 4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간 영화 어워드입니다. 베스트 영화는 존윅 3 파라벨룸입니다. 액션의 디테일이나 공간 활용은 저는 최고의 감독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액션계에서는. 베스트 포스터는 호퍼스입니다. 디즈니 특유의 귀여운 에너지를 잘 담기도 했고 동물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도 은유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베스트 배경은 발레리나입니다. 사실 존윅 3 파라벨룸도 좋았지만은 발레리나가 흰 눈온 마을 전체를 하나의 액션 설계도로 쓴 느낌이어서 그 치밀함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액션 영화를 좀 몰아서 본 한 주였는데 사실 액션 영화라는 게 추천하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은 스토리가 막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추천하기 어렵지만은 액션이라는 장르가 보여주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감독들은 관객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더 요란하고 좀 더 새로운 거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새로움이라는 게 좀 어색하니까 희한함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도전 자체가 영화를 기억하게 만든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존윅 시리즈가 처음에 그랬을 때 총선 동작 하나하나를 연결하듯이 흐름을 만들고 총구로 실제 총알 개수를 확인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존윅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퍼진 것처럼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같이 그런 충격적인 것들이 계속 시도를 하니까 나오는 거겠죠. 저는 근데 이 액션 영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간 활용도인 것 같아요. 단순히 멋진 배경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기둥 하나, 유리창 하나, 액션을 더 극적으로 만들도록 설계된 걸 볼 때마다 잘 활용하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김은희 작가님이랑 김은수 작가님이 같은 장소를 보고 누구는 불을 지르고 뭐 누구를 죽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키스를 시키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처럼 결국에는 창작자가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작품의 질을 좀 결정한다 생각해요. 이번 주에 제가 본 영화들도 결국에는 좁은 건물 안에서 아니면 드넓은 사막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잘 담아내는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사실 제 취향에 안 맞더라도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션 영화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본 영화들을 만든 분들께 모두 박수를 보내고 감독님의 새로운 시도들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주는 어떤 영화를 볼까요? 다음 주 5편도 기대해주세요.